즉, 그날 저 배강현은 떠올렸습니다. 가짜 영어에 지배당했던 공포를, 전통 문법 속에 갇혀있던 굴욕을. 여러분에게는 네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물론 영어 학습법에 대한 선택지인데요. 뭐가 가장 괜찮은지 여러분께서 직접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유튜브만 주구장창 멍하니 보며 파편화된 정보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기. 두 번째, 본인의 실력을 훌쩍 뛰어넘는 어려운 드라마로 연습을 하다 좌절감만 느껴버리기. 세 번째, 지극히 평범한 문법책으로 무식하게 형태만 달달 암기하다 금방 실증 나버리기. 네 번째, 배강현의 필독 서재를 통해 영문법의 원리 제대로 파악하기. 영어 동사의 인지문법. 저자 이기동님께서 집필하신 이 책은 1992년 7월 5일에 출간되었으며 분량은 총 516페이지인데요. 일단은 책을 본격적으로 소개하기에 앞서 저자의 양력부터 살짝 훑어보겠습니다. 자, 보셨다시피 저자는 영어의 정점에 서 계셨던 분입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영어 동사의 인지문법이 34년의 세월을 살아남은 것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죠. 정말이지 이 책 안 읽을래야 안 읽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아까부터 자꾸 인지문법 하는데 도대체 인지문법은 뭐한 녀석일까요? 예전 영상에서도 가볍게 한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 새롭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인지문법이란 사람의 인지 능력을 10분 활용하여 언어의 형태 속에 숨겨진 의미를 찾는 문법이에요. 즉, 언어의 본질을 파고드는 문법이라 할 수 있죠. 참고로 자세한 내용은 책의 도입부에 친절하게 기술되어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여러분께서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되실 거예요. 왜냐? 제가 그랬거든요.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긴 하지만 영어 입문자 시절 첫 번째로 읽은 책이 바로 이 평범한 기초영문법 책이고 두 번째로 읽은 책이 바로 이 영어 동사의 인지문법입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 영어의 원리라는 게 존재했음을 난생 처음 알았어요. 숨겨져 있던 영어의 진실을 마주하니 오히려 머릿속이 하얘지는 기분이었죠. 즉, 그날 저 배강현은 떠올렸습니다. 가짜 영어에 지배당했던 공포를, 전통 문법 속에 갇혀있던 굴욕을. 이제는 제가 받았던 충격과 공포를 여러분께서 직접 느끼실 차례입니다. 다들 인지문법이라는 거대한 진실에 마주할 준비 되셨나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먼저 목차를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죠. 이 책은
다음과 같은 8개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랄까, 언뜻 보기만 해도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리진 않나요? 사실 2년 전에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막상 본문 내용을 쭉 읽어보니 뭐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초보자가 읽기에 나름 적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식들도 같이 있어서 마치 초등학교 수학 시간 같은 느낌도 들었고요. 자, 목차를 살펴보았으니 이제는 슬슬 본문도 한번 자세히 들여다봐야겠죠? 물론 그렇다고 수십, 수백 개나 되는 내용을 제가 일일이 다 소개해 드릴 순 없어요. 따라서 각 주제마다 한두 개씩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엄밀히 말하면 과거 시제는 시간상의 과거를 가리키기보단 인식상의 거리를 나타낸다. 현재와 과거의 구분은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이기 때문이다. 즉, 발화시인 현재를 기준으로 어디까지 앞서의 시간을 과거로 할지는 주관적으로 결정된다. 또한 과거 시제는 상상세계의 사건을 나타내기도 한다. 현실과 상상의 구분은 시간상의 구분이라기보다는 인식상의 구분이기 때문이다. 즉, 과거 시제는 가정법 문장에서 다음과 같이 쓰인다. If she worked hard, she would pass the examination. 만약 그녀가 열심히 공부한다면 그녀는 시험에 합격할 것이다. If I were in your place, I would turn down the offer. 만약 내가 너의 자리에 있다면 나는 그 제안을 거절할 것이다. 우리는 현실을 몇 가지로 나누어 인식하고 있다. 직접적인 현실, 화자가 직접 경험을 할 수 있음. 기지의 현실, 직접적은 아니지만 화자가 알고 있음. 미지의 현실, 화자가 아직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존재할 수 있음. 비현실, 화자가 직접적으로 느끼지도 않고 화자에게 알려지지도 않음. 이러한 현실 세계의 구분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화자에 의해 주관적으로 이루어진다. 만약 지시된 상황이 미지의 현실이나 비현실에 있는 경우 화자는 양태동사를 쓸 수 있다. 이에 관한 대표적인 예로는 양태동사에 may가 있다. He is sick. 그는 아프다. 그가 아프다는 사실이 직접적인 현실임을 is가 나타냄. He may be sick. 그는 아플지도 모른다. 그가 아프다는 사실이 미지의 현실이나 비현실임을 may가 나타냄. 양태동사에는 사회적, 물리적 세계에 적용되는 뿌리임이와 뿌리임이로부터 파생되어 정신적 세계에 적용되는 인식 의미가 있다. 메이의 경우 뿌리임이와 인식 의미는 각각 다음과 같다. 뿌리임의 메이, 주어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데 주로 화자에 의한 장애가 없음. He may go. 그는 가도 좋다. 인식임의 may. 화자가 어떠한 추론을 하는데 장애가 없음. He may be late. 그는 늦을지도 모른다.
양태동사의 의미에는 화자가 반드시 개입된다. 그러나 준양태동사의 의미에는 화자가 개입되지 않는다. 즉, 양태동사는 주관적이며 준양태동사는 객관적이다. 양태동사 must. 화자가 청자에게 의무를 부과함. You must obey him. 너는 그에게 복종해야 한다. 양태동사 should. 화자가 청자에게 충고를 함. You should obey him. 너는 그에게 복종하는 것이 좋겠다. 준양태동사 had to. 외부 사정이 주어에게 의무를 부과함. You have to obey him. 너는 그에게 복종해야 한다. 준양태동사 ought to. 화자가 청자에게 규범이나 관습상 올바른 일을 상기시킴. You ought to obey him. 너는 그를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영향을 미치는 타동사. She entered the room. 그녀는 그 방에 들어갔다. 방을 채움. He swam the river. 그는 그 강을 헤엄쳤다. 강을 정복함. He rode a horse. 그는 그 말을 탔다. 말을 통제함. 영향을 덜 미치는 자동사. She went into the room. 그녀는 그 방 안으로 들어갔다. 체험의 의미 없음. He swam across the river. 그는 그 강을 가로질러 헤엄쳤다. 정복의 의미 없음. He rode on the horse. 그는 그 말 위에 탔다. 통제의 의미 없음. 타동사 플러스 목적어. 타동사가 목적어에 전체적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 자동사가 목적어에 부분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 자동사의 4가지 유형. 행위자 John sang. 존은 노래했다. 능격 The ice melted. 그 얼음이 녹았다. 특정한 사건 숨은 행위자 없음. 중간형 The book sells well. 그 책은 잘 팔린다. 일반적 경향 숨은 행위자 있음. 생략형 John shaved. 존은 수염을 깎았다. 시옷의 개념 바탕. 쏘는 이, 도구, 쏘이는 물건, 목표. 시옷의 모습 부여. 쏘는 이, 도구. He shot the gun. 그는 총을 쏘았다. 쏘는 이, 쏘이는 물건. They shot away our ammunition. 그들은 우리의 실탄을 쏘아댔다. 쏘는 이, 목표. They shot down the enemy planes. 그들은 적기들을 쏘아 떨어뜨렸다. 쏘는 이와 쏘이는 물건이 같은 경우. He shot the bridge. 그는 그 다리를 빨리 지나갔다. 쏘이는 물건만이 드러난 경우. A star shot across the sky. 어떤 별이 하늘을 가로질러 갔다.
by의 의미. by, 무언가의 영향권 혹은 누군가의 책임 영역 안에 있음. The villa is by the river. 그 별장은 강가에 있다. That's fine by me.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좋다. The painting is by Picasso. 그 그림은 피카소에 의해 그려졌다. Bragging by them will not be tolerated. 그들의 허풍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전치사냐, 부사냐, 그것이 문제로다.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 He ran up the hill from the station. 그는 역에서부터 산 위로 달려갔다. 타동사 플러스 부사. He ran up the list of the figures. 그는 목록의 숫자들을 합산했다. 전치사냐, 부사냐, 그것이 문제로다.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 The man flew in the plane. 그 사람은 승객으로서 그 비행기를 타고 왔다. 타동사 플러스 부사. The man flew in the plane. 그 사람은 조종사로서 그 비행기를 조종해서 왔다. 환유를 사용하는 구절동사. She brushed the lint of the suit. 그녀는 솔질해서 보풀하기를 양복에서 쓸어내렸다. She brushed up the lint. 그녀는 보풀하기를 양복에서 쓸어내렸다. She brushed up the suit. 그녀는 양복을 솔질해서 보풀하기를 쓸어내렸다. The suit, 환유. 전체에 해당하는 옷으로 부분에 해당하는 보풀하기를 나타냄. brush라는 단어를 통해 옷만 언급해도 보풀하기를 유추할 수 있음. 모습 교체, 일반 목적어, 결과 목적어. 일반, I dug the ground. 나는 그 땅을 팠다. 결과, I dug a grave. 나는 무덤 하나를 팠다. 일반, He bore the plank. 그는 널빤지를 뚫었다. 결과, He bored a hole in the plank. 그는 그 널빤지에 구멍 하나를 뚫었다. 모습 교체, 도구 목적어, 장소 목적어. 도구. James wiped his napkin over his mouth. 제임스는 냅킨을 써서 입을 닦았다. 장소. James wiped his mouth with his napkin. 제임스는 그의 입을 냅킨으로 닦았다. 도구. He slapped a cane against his leg. 그는 지팡이를 그의 다리에 톡톡 쳤다. 장소. He slapped his leg with a cane. 그는 그의 다리를 지팡이로 톡톡 쳤다. 영어의 본질을 파악하는 인지문법.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좀 잡히셨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책을 직접 읽으시면 영상보다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애초에 영상에 담긴 내용은 책 전체 내용에 비해
설명이 부족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따라서 여러분을 바보로 만드는 영상 화면에만 갇히지 마시고 책을 통해 지성과 근성을 드높이는 교양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문을 낭독하며 유창성을 기르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자, 지금까지 배강현의 비독서제 12번째 초이스 영어 동사의 인지문법 소개 영상이었습니다. 이 책은 인지문법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영어의 본질을 과학자처럼 극한으로 파헤치는 책이니까요. 누구나 한 번쯤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에도 새롭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